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공업 수학의 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응용, 공업 수학. 자, 그 공업 수학을 배우면은 이제 뭐 상미분, 뭐 OD, 뭐 이제 매트릭스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죠? OD 푸는 법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푸는 법은 많이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eparable OD라든가 뭐 베르누이 방정식,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진동에 응용하는 법도 배우고. 근데 이제 공수학 배울 때 갑갑한 부분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이 수학이라는 게 어렵고, 좀 어렵고 머리도 아픈데 좀 이게 어디 쓰이는지를 알면은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나도 옛날에 배울 때 그게 좀 깝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산수 계산만 죽어라 하는 것 같고 식만 어렵게 막 풀고 막 이러는데 어디 쓰이는지 모르겠고, 그러고 이제 배우고 나서 뭐 방학 지나고 좀 어느 정도 까먹고 보면 이제 전공 가서 배우는데, 전공 가서 나오는 지배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알죠. 이제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뭐 그런 풀이법이라든가 개념들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뭐 좀 이해가 부족했나? 내가 그때는 그냥 두 개가 다른 과목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업수학은 그냥 공업수학이었고, 그 나중에 배운 뭐 열전달이나 뭐 유체 이런 거는 그냥 따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배방정식 열전달이나 유체에서 유도할 때도 그냥 다시 공부를 한 거죠. 거기서 식이 유도되고 뭐 거기서 푸는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거를 굳이 내가 공업 수학에서 배웠던 기술을 거기서 다시 썼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내가 그때 좀 어려서 그거를 기억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미 공업 수학이나 그 앞에 미분에서 배운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연결돼서 쓰이지만 사실 크게 그렇게 그게 연결돼서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배우는 걸 다 한다 이런 느낌 별로 안 들었었는데, 알게 모르게 내 잠재 의식에는 그게 배운 게 그래도 남아 있어서 도움이 됐겠죠, 당연히.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그게 좀 더 확실히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도 뭐 좀 더 이렇게 그냥 공학보다는 들어간 이론이나 수학에도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first order ODE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ODE는 대문자로 써야 되죠. ODE,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자, first order ODE 같은 경우는 식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y 프라임은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뭐 y 이런 경우 이제 first order ODE죠. 근데 뭐 정말 간단한 거는 예를 들어서 y 프라임은 뭐 5다 뭐 이런 경우도 first order ODE죠, 그죠? 그래서 이제 y 프라임은 보통 dx분의 dy를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니까 이거 뭐 이제 그 separable ODE로 dx, dy 나눠서 적분하면 풀리는 제일 간단한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쉬워요. 그리고 그 미분을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이것도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학 와서 separable ODE라고 다시 이제 배우긴 하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열전달에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근데 같은 식이고 같은 개념인데 이게 또 열전달로 넘어가서 변수 이름이 바뀌면은 새롭게 보이고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네, 뭐 어쨌든 자, 열전달 여기서 이제 그 요 식이고, 내가 이제 공업수학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요 식을 쓰고 수학적으로 이거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 자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식 자체를 이렇게 비를 서로 세워서 식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항상 좀 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가. 그래서 이제 열전달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그 퓨리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면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텐데, 자, 이게 뭐냐면은
총 열전달량 Q는 이제 여러 가지에 비례를 해요. 뭐에 비례하냐면은 단면적에도 비례하고, 단면적이 넓어지면은 뭐 열전달량이 많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온도차에도 비례하고, 온도차 크면은 당연히 열전달량이 많겠죠, 그죠? 많이 뜨겁고 많이 차가우면은 열전달량이 많고, 온도차가 비슷하면은 열전달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열전달량이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 그 옷을 두꺼운 걸 입으면은 체온이 밖으로 전달이 많이 안 되니까 따뜻한 거죠. 얇은 걸 입으면은 체온이 자꾸 밖으로 전달돼 버리면은 추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두께의 역수에 이렇게 비례하고, 비례한다는 걸 이렇게 물결로 합니다. 같다는 거는 이퀄로 많이 이퀄, 등호로 많이 표현하죠, 그죠? 뭐 이렇게도 표현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물질 자체의 특성이라고, 이제 그건 이따 얘기합시다. 아무튼 뭐 이렇게 비례를 하는데,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식으로 아직은 이제 공업 수학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게 서로 비례하더란 말이지. 그러면은 Q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비례하냐면은 이제 단면적에 비례하고 L분의 델타 T. 그러니까 델타 T가 증가하면은 Q도 증가하고, L이 두께가 증가하면은 이제 열전달량도 증가하고, 단면적도 증가하면은 이게 증가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북극곰이 여러분 토실토실하죠. 그 체적을 이제 그 덩치 대비 표면적을 줄이려고 뚱뚱한 거예요. 사막여우는 더우니까 열전달을 넓혀야 되니까 귀도 크고 이렇게 노출되는 면적이 많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면적이 증가하면은 열이 증가하고, 아직은 이제 수학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수학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지.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필요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온도차가 증가하면은 열전달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이제 뭐 열전을 줄여듭니다. 그래서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게 공학이라는 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확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숫자를 쓰고 싶은 거야. 그냥 열전달이 많이 된다, 열전달이 적게 된다, 이게 많이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를 3개를 많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과 5개도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많다 적다, 뭐 빠르다 느리다 이 정도로는 뭔가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정밀한 뭔가를 만들 수도 없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 숫자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가 5개다. 적고 뭐 안 적고 상관없이 5개면은 그냥 5개예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5개면은 그냥 5개입니다. 근데 이제 뭐 큰 사과도 있고 작은 사과도 있겠지. 그래서 소수점 같은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무게도 나오고 막. 아무튼 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열전달량이 또 이제 물질에 따라 다르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 비례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수학의 숫자를 써서 비례한다는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했더니 이제 이 Q라는 게 우리가 앞에 계수를 하나 붙인 거예요. 이제 물질마다 달라지는 요 열전달 특성에 대한 비례 계수.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열전달 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계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proportionality, 비례하는 거를 equality로 만들어주는 거를 thermal conductivity, 열전달 계수라고 하고, 보통 이제 K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에 K에 L분의 델타 T 이렇게 하면은 요 식들이 이제 값이 주어지면은 요 Q 값 열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단위도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식 자체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이라고 해요. 열전달 모델을 세운 거예요. 어떤 단면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이제 두께가 L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쪽의 온도가 T1이고 이쪽의 온도가 T2면은 T2 빼기 T1이 델타 T가 되겠죠, 그죠? 온도 차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열전달량이 줄어들고, 대문자로 Q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그죠?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된단 말이지. 그럼 요 이제 식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열전달이긴 한데 열전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어떤 이런 물리적 현상을 관찰한다고 칩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걸 쓰는 거고, 그거를 더 이해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 first order OD까지 내 연결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사라집니다. 그냥 뭐 벽에 손댔더니 뜨뜻하더라 뭐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좀 아쉽죠? 예, 그리고 이런 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예술도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그러니까 뭐 좋은 음악 안 들어도
인생은 사라져요. 그죠? 근데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좀 더 인생이 풍요로워지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 온도차가 있으면은 요 내부에 이제 온도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긴 온도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안에서 선형적으로 변하죠. 여러분들 이거 아마 3학년 때 실험도 할 거예요. 열전달 실험에서. 아무튼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이렇게 식을 만들었더니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물질에서의 열전달량은 기본적으로 온도차에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온도차가 없으면은 열전달 유형입니다. 온도차에 비례하는데 이게 두께가 두꺼워지면은 얇아지더라 이거지.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 두께 대 온도차의 비가 뭐냐면 요거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기. 두께의 변화량분의 온도의 변화량. 그죠? 그 다음에 요 단면적, 우리가 열전달을 관찰하는 요 단면적이 커지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멀 컨덕티비티, 이거 두 개는 상수예요. 상수. 상수. 그래서 어떤 열전달량이라는 거는 열전달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열전달량이라는 거는 이제 이 델타 T 나누기 L인데, 자, 이게 이제 벽이 두꺼워지고 얇아질 때마다 열전달량이 변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온도차가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될 때도 이제 온도가 차가 커지고 작아지면 온차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온도를 T로 두지 말고 Y로 한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거리를 X로 한번 더 보자 이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됩니다. 그죠? 그죠? 요 기울기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L분의 우리가 델타 T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얘를 그냥 개수만 바꿔주면은 그냥 델타 X분의 델타 Y하고도 같은 거예요. 요거 이제 뭐냐면은 Y 프라임이죠. 그죠? Y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은 뭐 Q도 예를 들어서 열전달량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Q분의 AK는 L분의 델타 T고, L분의 델타 T고 내부의 온도가 선형이면은 이거를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두고 이걸 기울기로 봤을 때 얘를 Y 프라임으로 두고 이거를 그냥 상수 C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냐면은 Y 프라임은 C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Y 프라임이 5인식 다시 쓰면은 Y 프라임은 그냥 상수 C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델링된 식을 푼다는 거는 그냥 first order ODE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식을 막 세우는 과정은 물리적인 현상의 관찰이고 자연의 이해지만 식을 일단 한번 세운 다음부터 그거를 푸는 과정은 이제 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지는 거는 식이 만들어지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는 이제 뭐 열전달이나 유체역학, 연력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은 그 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요 형태로 풀어도 되고 요 형태로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 형태로 푸는 게 더 익숙하죠. 왜냐? 공업수학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전달, 연력학을 배우니까 이게 더 익숙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 가르쳤더니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나는 이 식을 푸는 거랑 이 식을 푸는 게 마치 별개처럼 느껴졌다라는 말. 이거는 이거대로 푸는 거를 배운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연습 문제 풀면서 연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거죠. 이게 같은 거라는 거를 뭐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y 프라임은 c를 풀면은 dx분의 dy는 c죠, 그죠? 그럼 이거 옮기면은 dy는 c dx 됩니다. 뭐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은 y는 뭐가 되냐면은 y는 cx로 나오죠, 그죠? y는 cx 뭐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당연히 선형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y가 뭡니까? y가 뭐냐면은 우리가 온도였죠, 그죠? y가 t고 c가 뭐가 되냐면은 c가 아니고 이제 그 x가 뭐가 되냐면은 뭐 x는 당연히 x겠네요. 요 포지션입니다. 위치. 요 시작점을 우리가 어디로 잡든 간에. 그래서 cx 나오는데 c가 뭐냐면은 t는 다시 쓰면은 c가 이제 a 더블 컨덕티비티 분의 q 그다음에 x가 되죠, 그죠? 그럼 자, 여기서 이 식을 풀었을 때, 자, 여러분들 공업 수학은 여기서 끝이 나요. 그냥 y는 cx라고 풀고 이제 뭐 경계 조건에 따라서 c 넣으면 끝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엔지니어링으로 돌아오면은 풀었더니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t는 이제 q 나누기 a 더블 컨덕티비티 x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명적 a도 알고 있고 k도 알고 있고 이제 열량, 전달되는 열량도 이제 알고 있다 칩시다.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공업수학에서는 그냥 풀었다로 끝이지만 풀어서 공업수학 기술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은 각각 x의 위치 0, 1, 2, 3, 4, 5cm 이렇게 위치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온도가 나온다는 거죠. 해당하는 온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슷한 식으로 요 열전달식 후리의 법칙을 풀면은 어떤 벽이 있을 때 한 점의 온도를 알고 나머지 온도를 알고 그 내부가 선형이면 사실 뭐 이거까지 이게 워낙 간단한 예제라서 많이 되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식을 풀면은 푸는 과정은 공업수학을 이용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요 배웠던 방식으로 풀면은 공업수학에서는 그 풀이 과정만 배우니까 그냥 식을 세우는 거는 열전달이고 그 만들어진 식을 이제 그냥 뭐 Y로 치환하면 그냥 공업시험 봤던 식이 되는 거고 그냥 T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공책은 다 T로 그대로 두고 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식이 이렇게 서로의 미분의 형태로 엔지니어링은 특히 미분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공간의 변화랑 시간의 변화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제 풀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각 위치별 온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위치별 온도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꽤 큰 제일 큰 자동차 회사하고 연구 과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엔진 실린더 블럭을 알루미늄을 녹여가지고 고압으로 다이캐스팅이라고 이제 그 금속으로 만든 틀에다가 쏴 넣어서 이제 식혀서 이제 엔진의 그 부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식으면서 좀 뒤틀려요. 그래서 이제 금형을 만들 때 그 뒤틀림의 정도를 예측해가지고 그 금형을 좀 수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계속 삐뚤어져서 식히면서 자꾸 열 변형 때문에 뒤틀리면은 불량품이 나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그죠? 그게 이거랑 별 차이가 있긴 하지. 근데 막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다르진 않다는 거죠. 물론 더 푸는 게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요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왜 모델링이 중요하냐면은 그 뒤틀림 정도를 예측하려면은 그 식힐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그 금형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금형이 이렇게 있고 내부에 엔진 형틀이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알루미늄을 쏘는데 이 알루미늄이 점점 식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그 금형이 차가워버리면은 쏘는 순간 바로 식어가지고 얘가 다 안 차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금형도 미리 좀 가열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금형 이게 쇠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알루미늄 그 녹은 거에 온도가 얼마인지는 안다는 말이지. 그리고 외부 온도도 알 수가 있어요. 외부 온도도 우리가 가열을 하니까. 근데 이 금속 안에 온도를 알려면은 왜냐면 내부의 온도 분포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뒤틀림에 식는 정도를 좀 이렇게 측정을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금형에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때 듣기로 금형 하나에 한 6억 정도 했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6억짜리인데 여러분 금형 구멍 뚫어가지고 온도 측정했는데 말이야. 구멍 잘못 뚫어가지고 잘못 뚫었습니다. 메꾸고 막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뚫는다고 하더라고요. 뚫어서 이제 그 열전대라고 온도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을 여기저기 넣긴 하는데 그걸로는 좀 이렇게 뭐지 부족한 거예요. 그게 뭐 싼 것도 아니고 금형 자주 뚫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괜히 쓸데없는 데 뚫으면은 아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그 뉴메리컬 메서드 뒤에 행렬 같은 걸로 이제 이 열전달식을 미분식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한번 예측해 보면은 이 내부에 이제 들어오는 알루미늄 그 용탕 녹은 알루미늄의 그 온도도 알고 외부 온도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풀면은 내부 온도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부 온도까지 컴퓨터로 이렇게 막 빨간색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센서 한 2개 정도만 달아가지고 고지점 온도 실제로 실험해보면서 테스트한 다음에 컴퓨터에서 돌려가지고 그 컴퓨터에서 나온 그 온도들 있죠, 그죠? 한 요 포인트 비교해서 맞으면은 나머지 포인트들도 다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센서하고 구멍 뚫고 막 이런 굉장히 비싼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이 금형 내부의 온도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산수 기술이 이 돈을 얼마나 아껴줄 수가 있겠어요? 6억짜리 하나를 막 그렇게 구멍을 많이 안 뚫어도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요 후리의 법칙을 풀면은 요 위치마다 온도가 다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게 실제 필드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알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공학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만 더 나가 보면은 좀만 더 나가 봅시다. 좀만 더 나가 보면은
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퓨리의 법칙은 보통 이제 Q 열 전달량은 이제 그 보통 그 온도 그레디언트, 온도 구배선에 반대 방향으로 열이 흐르기,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제 그 열량을 열 전달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KA 이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라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열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퓨리의 법칙인데 열 전달량은 온도 구배, 온도의 기울기, 그죠? T 프라임이죠. Y 프라임이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상수들 열 전달하고 단 면적에 비례한다. 그리고 퓨리의 법칙은 이제 그 뭐지 물질 내부의 온도 구배는 선형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열 전달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도 구배, 템퍼러처 그레디언트라는 건데 미분 형태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 풀면은 위치에 따른 온도가 나오는 거고, 그거 풀려면은 이제 미분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관찰 현상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관찰 현상을 한번 보면은, 관찰 현상이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열이라는 게 움직일 때 어떤 이런 도메인에서 어떤 이런 상자가 있을 때 열이 이제 이쪽으로 흐른단 말이죠. Q가 일로 가면은 이거를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요소로 한번 분리해 보자 이거죠. 이런 요소로 분리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Q가 이제 일로 가고 여기서 이제 Q가 들어오고 나가겠죠, 그죠? 이 들어오는 X를 QX라고 하고 요 단면적을 통과하고 난 Q를 QX 더하기 델타 X라고 합시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 없거나 열이 생산이 안 되면, 그러니까 열이 생성된 열이 없으면 이 두 개 같아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거는 공업 수학이 아니죠, 그죠? 그냥 엔지니어링입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뭐 열선 같은 게 있어서 이 단면에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왜 위에 다시 있냐면은 에너지 생기는 거는 시간당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dt분의 de고 보통 dt분의 de는 이 다수로 표현합니다. dx 위치에 따른 변화량은 보통 프라임으로, 책이 다 이런 것 같아요. 프라임으로 쓰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다수로 씁니다. 공학책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식이 이제 결국에 에너지 보존,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이죠, 그죠? 연력학 제일법칙을 적용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Q 닷의 X 왼쪽에서 오는 열하고 거기서 이제 빼는 거죠. 여기 나온 열 Q 닷 X 더하기 델타 X. 자, 이거 아직까지는 이거는 공수는 아니에요, 그죠? 공수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랑 같냐? 이거 더하기 이제 그 열 생성되는 양 이제 dt분의 d인데 그냥 E 닷 제너레이션으로 씁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랑 같냐면은 들어오고 나간 거하고 생성되는 걸 해서 걔가 0이 되면은 들어오고 나간 거랑 생성된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혹시 들어온 열보다 들어오고 생성된 거보다 나간 게 더 많으면은 열이 줄어들겠죠, 그죠? 아무튼 이 세 개가 밸런스를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단위 시간당 요걸 이제 엘리먼트라고 하면은 이 요소 이 엘리먼트의 dt 단위 시간당 그 엘리먼트의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되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면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여기까지 어렵죠, 그죠? 자, 여러분, 어차피 열 전달 시간이 아니고 공업 수학 시간이니까 그냥 뭐 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공업 수학에서도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일은 아마 박사과정까지 가지 않으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식들은 지배방정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만들어져 있는 식을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공업수학 배우면은 그런 식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안 배우면은 이해하기 훨씬 어렵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좀 자세하게 써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qx 닷 마이너스 qx 더하기 델타 x의 닷에 더하기 에너지 제너레이션 닷에 요 델타분의 이제 델타 에너지가 생기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밀도하고 비열하고 그 다음에 단면적의 델타 x 하면 볼륨이 돼요. 그러니까 밀도의 비열의 단면적 델타 x의 볼륨하고 단위 시간분의 이제 tx t 플러스 델타 t 시간차에 따른 온도의
t의 차이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온도차, 시간차, 그 다음에 단면적의 거리.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세워지는 거지. 우리가 현상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 엘리멘트에서 열이 전달될 때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요 에너지 제너레이션도 요 식도 다시 쓰면은 이제 단위 부피당으로 되고 부피를 곱해주면 A 델타 X 하면은 요게 이제 부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바꿔주고 엘리먼트 와이즈로 고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수학이 등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풀고 싶다는 말이에요. 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위치와 시간에 따른 온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위치와 시간에 따른 온도가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막 구멍 뚫고 안에 센서를 받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 일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 뭐 제트 엔진을 테스트한다든가 이럴 때 뭐 돈도 많고 시간도 많으면 막 터져고 막 사고 나고 이러다 계속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한 두세 번만의 시도에 엄청난 예산을 부어서 막 뭐 특히 우주 같은 경우는 로켓은 한 번 실패하면은 돈이 엄청 날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뭐 수천 번씩 쏴가지고 이번에 성공했네 뭐 이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성공하려면은 막 자꾸 엔진에 구멍 뚫고 이러면 내부의 온도도 예측할 수 있고 막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수학적으로 이제 막 넘기고 이렇게 막 정리를 해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1. 나중에 여러분들 예전대로 배웁니다. 이따 유체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어떻게 쓰는지. Q 닷 이제 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Q 닷의 X 나누기 델타 X분의 더하기 E 닷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A 델타 X로 나눈 것 같아요. 그죠? A 델타 X로 다 나눠져 버리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은 로 C의 밀도하고 비열의 T의 T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T의 온도의 T 시간 차이 분의 델타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에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분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y 프라임이고 이게 dx분의 dy죠, 그죠? 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 dx분의 dy 폼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연히 델타 x하고 델타 y를 0으로 보내줬더니 자, 이런 거는 공업수학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죠, 여러분? 공업수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공업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이게 에너지 보존이고 막 이런 걸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열전달하고 여러분 그 유체역학하고 뭐 열역학 이런 학원의 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식 만든 다음에 푸는 거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나는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보는데 배웠죠? 이러면은 아니요라는 표정을 지을 때 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얼굴 보고 가르쳐 준 게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날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 본다는 표정은 짓지 않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미분 형태식으로 바꿔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특히 이제 Q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KA의 델타 X분의 델타 T예요, 그죠? 그래서 개로 넣어주면은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k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더하기 e 닷 제너레이션은 이제 로 c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이렇게 바뀌어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공수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럴 거예요. 교수님 여전히 이게 공수에서 배운 게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식은 열전달에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heat conduction equation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공수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풀면은 x하고 t가 뭐냐면은 위치하고 시간이에요. 위치와 시간에 따른 요 위에 게 뭐냐면 온도입니다. 위치하고 시간에 따른 온도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막 센서를 설치하고 만들 때 안에 온도를 막 측정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막 제트 열이 막 나올 때 가서 측정하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아예 가능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하고 안 위험하더라도 굉장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기술이 있으면은 가지도 않고
내부의 온도를 알 수가 있고 이게 배운 사람 이제 엔지니어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거라도 안 배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뭔가 천재 같고 마법사 같죠,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 enable genius 이제 천재처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비디오는 여기서 끊고 이게 30분이 넘어서 비디오가 막 엉망이 되더라고. 그래서 요 다음에 이게 왜 공수인지 여기서 이 다음부터 공업수학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공업수학의 기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또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